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재선거 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선거 실시 문제도 소청과 재판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법을 도입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어제 의원총회를 거쳐 국민의힘은 당 명의로 7곳, 후보 명의로 4곳 등 11곳에 대한 선거 소청을 내기로 정했지만 장 대표는 전국 전면 재선거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특별법 도입에 대해 당내 논의가 없었다며 대표의 단독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바로 뒤따랐습니다. 장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골몰하는 게 자리 보전 목적이 아니라면 물러나겠다고 약속부터 하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지도부가 선관위 사태가 좀 마무리되는 때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최근 당 지지율 상승도 지도부 덕이 아니라고 지적했는데 당권파는 장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우리 당이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당 지지율의 골든 크로스는 이러한 지도부의 결단과 투쟁 방향에 대해 국민들께서 이미 명확한 평가를 내리셨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나서 쓴소리를 할 정도로 연일 공개적으로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 최고위원회에서 공개 발언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최고위원회의 구성원들의 난맥상만 보여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도 지역 의원들이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이견이 있다며 취소하는 등 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는 선관위 사태로 인한 과로와 단식 후유증 등으로 입원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찌질의 역사. 자, 국민의힘 지금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면서 내분이 격화되는 모습이죠. 네. 자, 어제였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장 대표 면전에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찌질이 보잘것없는 못난 사람이라는 뜻이죠. 찌질이다라는 비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네. 만약에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과거 어느 당의 모 대표처럼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제가 경고를 드렸습니다. 예. 면전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이 의원총회 하는데 공간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는데 예. 앞에다 대놓고 했다는 건데 그 정도면 국민의힘 갈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단어인 것이고 참고로 이 찌질이 발언은 과거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이었는데요. 이현주 의원이 바른미래당 시절입니다. 예. 당시 손학규 대표더러 찌질하다, 벽창호 같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바른미래당도 극심한 내부 혼란에 시달리던 때입니다. 이 발언 때문에 이현주 의원은 1년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이후에 탈당을 했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찌질이 발언은 단순한 비속어가 아니라 내분이 극심한 정당에서 종종 자주 등장하는 상징적인 시그니처 같은 용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기억납니다. 근데 당시에는 저 발언이 큰 논란이 됐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별다른 파장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당내 상황이 이제는 이 찌질이 정도로는 안 되고 더 큰, 더 센 자극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자, 그러자 이번에는 배현진 의원도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정신 승리 중이라면서 철면피 같다고 비판을 했는데 바로 들어보시죠. 당대표의 면전에서 이제 사퇴해라. 이제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찌질이 이런 격한 단어도 나왔고 역대 어느 정당도 선거 결과에서 패배한 이후에 지도부가 책임을 지지 않은 지도부가 없어요. 처음 보는 철면피 같은 장면들인 거죠. 게다가 또 그동안 공개적인 입장에 신중했던 중진들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당대표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사람이 있죠. 나경원 의원인데 나경원 의원이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부족한 점이 참 많다. 그리고 자신의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내 경험이 앞으로 당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전당대회가 새롭게 열리면 출마하겠다는 뜻으로도 충분히 읽히는 것 그렇죠. 같네요. 자신의 경험이 당에 도움이 될 수 예. 있다는 말이. 그러면 지금 이제 초재선 의원들이 주로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중진급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더 강하게 나온다면 장동혁 체제는 무너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분기점을 맞을 수 있다라고 또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자, 그러자 이제 당 밖에 있는 평론가 역할을 하고 있는 또 홍준표 전 시장도 말을 보탰습니다. 초재선과 중진을 빈대같다라고 싸잡아 비난을 했는데
자, 어두워지면 슬금슬금 기업 나오고 밝아지면 잽싸게 숨어버리는 빈대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중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못난 탓은 하지 않고 1.5선 당대표를 비난하고 또 초재선들은 자기와 동격이거나 자기보다 못났다고 보기 때문에 장대표를 흔든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장대표까지 엮어서 비난하는 느낌으로 국민의힘을 향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예, 다 비판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도 보이네요. 보이기도 하죠. 예. 물론 지금 장동혁 대표 측, 그러니까 당권파에서는 당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장동혁 대표 덕분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반론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